젊은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국혁명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영국혁명은 두 개거든요. 청교도 혁명이 있고 명예혁명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인물도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 사실은 출제가 되면 학생들이 조금 되게 까다로워 하세요. 비슷한 이름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요건 또 저만의 방법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꼭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물은요, 원래는 이 문학가가 어울렸어요. 성격도 좀 소심했고요. 아주 예술적인 능력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원래 원하지 않았던 또 그 위에 형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될지도 몰랐는데 그가 어이없이 원치 않게 왕이 됐어요. 왕이 됐으니까 어쨌든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귀족들과의 마찰이 있었고 그 귀족들이 막 따져 묻는 겁니다. 당신 진짜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당신 불찰이 커요? 안 커요? 당신 도대체 이름이 뭐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자 맞습니다. 제 불찰이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하는 것 중에 그냥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거 별거 아닌 것쯤에 여러분 이것만 넘어가면 영국혁명 다 끝나. 다시 한번 찰스 제임스 1세, 찰스 1세, 크롬웰, 찰스 2세, 제임스 2세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이 인물이 누구? 요 찰스 1세예요. 찰스 1세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바로 그 양반입니다. 다시 한번 제불찰이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요거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우리가 찰이 먼저냐 제가 먼저냐 이건 고민할 게 없어. 무슨 우리 올림픽 88 서울올림픽 24회였거든요. 제 24회 올림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에가 제지. 제 몇 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찰, 크. 찰, 제인데 가운데 쭉 나눠보면 이게 뭐처럼 되죠? 노래 제목에도 있었죠? 데칼코마니. 가운데 또 물감 한쪽에만 묻힌 다음에 딱 피면 어떻게 됩니까? 데칼코마니 되죠. 그래서 제불찰이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입니다. 제로 시작했다가 제로 끝나는군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해요. 이거예요. 되셨죠? 제 필기노트에도 당연히 잘 나와 있고요. 미리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요거까지 나온 김에 여기 보시면 그게 있습니다. 요 찰스 1세는 치읓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권리, 여기도 권리가 있고 여기도 권리가 있어요. 권리, 청원이 있고 권리 장전이 있습니다. 선생님 또 뭐야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어쩔 수 없어.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있는 건 난 설명할 뿐인 것이지. 저한테는 따지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안 헷갈리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경찰에서 제일 높으신 분 누구예요? 경찰청장님이시죠. 그렇죠? 권리 청원, 권리 장전.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진짜 헷갈립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요 치읓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찰스 1세는요. 바로 청교도혁명. 이 찰스 1세 때 있었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제임스 1세를 내쫓았던 걸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권리장전을 승인했던 것은 제임스 1세 다음에 등장하는 메리 윌리엄이 승인한 것이긴 하지만 여기 같이 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권리청원, 권리장전, 그리고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이 순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선생님 처음에 좀 힘든데요? 괜찮아요. 우리가 앞으로 하면서 점점점 도와주실 테니까 익숙해지면 세계사는 쉬워집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까지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2017, 18 이때까지만 그렇게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2018년도 수능에 등장하면서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오나 보다 이 생각이 들었었고요. 2019년, 20년 쉬었어요. 그리고 21년 나오더니 2021년 6월 모평, 2021년 수능,
그리고 2022년에는 본수능까지 등장했었습니다. 2023년에는 9월 모평에도 등장했을 정도로 최근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파트가 바로 영국혁명 파트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요겁니다. 선생님 내용이 좀 있네요. 당연하죠. 그래도 세계사입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건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하시면요 어렵지 않게 우리 여기 있는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드리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제불 찰이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2세 다음에 메리 윌리엄의 공동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앤 여왕, 조지 1세 이렇게 갑니다.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국혁명의 배경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영국혁명은요. 영국에서 벌어졌던 입헌주의 정통이라는 게 있어요. 뭐죠? 13세기에 있었던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을 승인했었잖아요. 존 왕이. 그러다가 시몽드 몽폴 의회, 모범 의회, 양원제 의회, 즉 영국은 뭔가 이렇게 혁명적인 방법으로 뭘 하다기보다는 이 법을 만드는 과정 중에 나오는 이 정치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시민 계급도 성장했었고요. 젠틀이라는 당시에 새롭게 등장했었던 중소지주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교도가 점점 성장하면서 의회에 진출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의회의 움직임이 좀 바뀌게 됩니다. 영국 혁명은 두 개 혁명,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입니다. 요거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영국의 주요 종교 알아두셔야 됩니다. 영국은 다른 유럽의 종교와는 달랐어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신교와 구교가 있죠. 루터와 칼뱅, 파인 청교도가 있었고요. 특히 잉글랜드에서의 이 신교도는 대부분 다 칼뱅파라고 했었죠. 그리고 구교, 즉 로마 가톨릭. 우리 한국에서는 흔히 천주교라고 하죠. 예, 그렇지만 우리 교과서명으로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구교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둘을 합친 게 있어요. 이건 영국에서만 있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영국 국교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종교로는 성공회라고도 합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세 개가 있었다. 이 세 개의 종교가 연이어서 맞물려 돌아갑니다.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엘리자베스 1세. 우리 지지난 강에 배웠잖아요. 40년 넘게 통치를 하며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그러면서 그 막강한 통치력으로 상당한 성장에 이 반열에 올려두었던 인물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예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권한이 많고 아무리 정치를 잘했다 하더라도 일단 결혼을 안 했잖아요. 아이는 낳을 수 없었겠죠. 그러면서 튜더 왕조가 끝납니다. 튜더 왕조는 헨리 7세부터 시작됐던 이 튜더 왕조, 그리고 헨리 8세, 에드워드 6세,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 근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헨리 8세, 엘리자베스 1세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돼요.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열립니다. 이 왕조를 스튜어트 왕조라고 그래요. 스튜어트 왕조. 이제부터 나오는 제임스 1세, 찰스 1세, 뭐 크로멜은 왕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찰스 2세, 제임스 2세, 그리고 메리 윌리엄, 앤 여왕, 여기까지가 다 스튜어트 왕조입니다. 오늘 배울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 스튜어트 왕조예요. 먼저 제임스 1세입니다. 제임스 1세는 왕이다 보니까요, 나는 나의 권한은 상당히 신성해. 어디서 온 줄 알아? 왕권 신수설 임마!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자신의 권한을 높게 평가했어요. 왕권 신수설은 뭐 보댕, 보쉬에 같은 사람이 주장을 했지만 어쨌든 이런 걸 주장하다 보니까 약간 좀 고압적인 자세가 있었겠죠. 거기에다가 영국 국교회를 고수합니다. 영국만의 그 크리스트교, 영국 국교회를 고수하다 보니까 당시 의회에 들어와 있었던 청교도들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거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네. 지금 이제 청교도가 우리 의회 내에서 힘이 더 센데? 라고 하면서 불만이 점점 쌓이게 되었습니다. 즉 국교회를 고수하는 제임스 1세와 제임스 1세가 당시에 의회에 많이 진출해 있었던 청교도들을 탄압하다 보니까 이들의 마찰이 있었어요. 뭐 그것을 우리 흔히 전제정치. 전제정치란 건 왕이 자신의 권한을 믿고 더 이렇게 세게 정치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전제정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의 아들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찰스 1세예요. 찰스 1세 역시 아빠 따라해야죠 뭐. 전제정치를 더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의회 동의 없이 과세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자 당시에 청교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청교도들은 누구라고 했었죠? 영국 안에 있었던 칼뱅파, 잉글랜드에 있었던 칼뱅파들을 청교도라고 했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중심이 돼서, 신교 중심이 돼서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당신 어차피 세금 우리가 내는데 어떻게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우리의 동의 없이 이렇게 세금 냅니까? 라고 하면서 그 왕에게 저항하는 문서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권리청원이에요. 1628년에. 여기 벌어지는 대부분의, 우리가 오늘 공부한 대부분의 일은 17세기 일입니다. 1600 몇 년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권리청원의 핵심은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당신한테 저항한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 잡아갈 수 없다. 자의적으로 인신 구속을 금지한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그거예요. 왕 함부로 우리 잡아가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똘똘 뭉쳐서 왕 찰스 1세한테 저항하자 찰스 1세가 이거 승인합니다. 알았어. 뭐 너네 이거 기사가 이렇게 센지 몰랐네. 오케이 하고 이걸 승인을 해요. 근데 문제는 승인하고 나서 여기 당시 청교도들은 와! 우리가 이겼다! 야! 우리 할 수 있었어! 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왕이 뒤끝이 장렬이야. 어떻게 하냐? 이게 권리청원입니다. 의회에 소집된 성직자 귀족 및 서민 대표는 폐하, 즉 찰스 1세께 다음을 사항을 탄원한대요. 폐하의 시민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이 아니면 어떠한 증여, 대부, 상납, 세금, 기타 부담을 지지 않고 또한 그러한 부담을 지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누구도 적법한 판결과 국법에 따르지 않고서 함부로 체포 구속이 되지 않는다. 자유인은 소유권과 특권 및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관습을 침해당하거나 법의 보호밖에 방치되고 추방되는 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권리청원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왕도 그걸 승인해 줬어요. 근데 왕이요, 11년 동안 의회를 소집하지 않아. 나 너네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알았어, 한번 잘 해봐라. 하고 나선 의회 소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11년 만에 의회가 소집됩니다. 당시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이 하면서 비용을 땡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서 11년 동안 이 의회에서 청교도들이요 부글부글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 의회가 소집되자 이 핑계를 바탕으로 당시에 의회파랑 왕당파랑 부딪히게 됩니다. 야, 이거 왕 너무했던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의회 중심에, 청교도 중심에 의회파가 있었고요. 야, 그래도 왕인데 좀 말 좀 들어라! 라고 하는 왕 중심에 해결되는 왕당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초기에는 왕당파가 좀 유리했대요. 근데 그 불리함을 크로멜이 철기군이라는 그러한 군대를 바탕으로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그래서 크로멜이 최종적으로, 크로멜의 활약으로 의회파가 이기고 왕당파가 져요.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찰스 1세를 죽일 생각까지는 안 했대요. 당신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제 불찰이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입니다. 이 불찰 11년 동안 의회 소집 안 하고 내가 너네 무시했던 건데 불찰이 크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 찰스 1세랑 크롬의 찰스 1세가 잡혀 있을 때 측근에 보냈던 편지를, 몰래 보냈던 그 편지를 크로멜이 입수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나 크로멜 너무 화난다. 저 자식 내가 이 상황만 하게 되면 내가 저 크로멜 내가 다 찢어 죽일 거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크로멜이 이때 돕니다. 그래서 어떻게? 찰스 1세의 목을 머리로부터 분리시키기로 결정을 내요. 즉 찰스 1세를 처형하기로 결정합니다. 찰스 1세가 처형당하고 공화정이라는 게 여러분 뭐죠? 공화정? 왕이 없이 이루어지는 정치 형태를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왕이 없이 진행돼. 지금 우리나라가 왕 없잖아요. 공화정이죠. 공화국. 그러면 공화국의 약간 반대적인 개념에 뭐가 있냐면 입헌군주제가 있죠. 입헌군주제도 민주주의고 공화정도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공화정은 왕이 없는 거고 군주가 있는 거예요. 입헌군주제도 대표적인 게 영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나라가 입헌군주국이죠. 미국이나 지금의 우리나라가 공화정이고. 어쨌든 왕이 없어졌으니까 공화정이 수립됐다고요. 이 일련의 과정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합니다. 1642년부터 49년까지 있습니다. 되셨죠? 이 내용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게 바로 그 장면이에요.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왕을 죽인 거 아니에요. 이게 찰스 1세의 몸이고요. 여기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걸 보자 앞에 귀족 여인은요 그냥 꼬꾸라집니다. 이게 뭐야? 이러면서 완전히 이러한 모습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의 사람들한테 정말로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청교도 혁명이 전개되었습니다. 청교도 혁명이 전개되는 그 과정을 보자면 이렇게 돼요. 크로멜이 아일랜드를 원정합니다. 이게 1649년이고요.
1650년이 되면 스코틀랜드를 원정해요. 그리고 여기엔 안 나오지만 1651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항해법이 제정됩니다. 항해법. 요건 네덜란드 중개무역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항해법이고요. 그리고 1653년엔 크로멜이 어디에 오릅니까? 호국경에 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파트에서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온다. 아일랜드 원정, 스코틀랜드 원정, 항해법, 호국경 요 순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은 너무 과할 정도로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연도가 나와 있으니까 대략 선후 관계, 아일랜드를 먼저 원정했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를 크로멜이 원정했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 지금의 영국은 어떻게 되죠? 잉글랜드 맞습니다. 선생님 여기 스코틀랜드는요? 영국이에요. 근데 상당 부분의 자치를 허용해 줍니다. 그럼 여기 웨일즈는요? 뭐 과거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 뭐 긱스라든가 뭐 이러한 베일 이런 선수들이 이 웨일즈 출신이죠. 그래서 이들은 월드컵은 따로따로 나갑니다. 올림픽은 영국으로 나가고 월드컵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뭐 웨일스라든가 스코틀랜드는 따로따로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속합니다. 영국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국하면 그냥 영국이라고는 하지만 원래는 영국 안에는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아일랜드는요? 아일랜드는 완전 다른 나라예요. 완전 독립이 된 겁니다. 완전 독립이 됐고 여기에 나와 있는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나 웨일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의 자치가 허용된 형태의 느슨한 행정적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정도 느낌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영국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잉글랜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크로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멜입니다. 크로멜은 공화정. 왜?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화정이죠. 자, 그가 제일 먼저 했었던 게 아일랜드 원정. 아일랜드 원정. 이게 49년.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도 원정했습니다. 이게 50년. 그리고 항해법. 항해법. 항해법이란 건 뭐냐면 앞으로 영국과 무역을 하려면 영국 배이든지 그 상대국 배여야 된다. 제3국의 배는 앞으로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목적은요. 네덜란드의 중개무역을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당시에 유럽의 상선 중에 4분의 3이 다 네덜란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본인들 나라의 무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물류업만으로도 엄청난 이득을 가져갔었거든요. 야, 네덜란드, 나 너네 그렇게 돈 버는 거 되게 보기 싫어. 앞으로 우리 영국과 무역하고 싶으면 영국 배나 그 상대국 배만 쓸 거야. 로도록 강요했던 것이 바로 이 항해법이에요. 그리고 그는요, 호국경의 자리에 오릅니다. 선생님, 호국경이 뭐예요?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근데 지금 말로 치자면, 대통령인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대통령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종신임기의 호국경까지 오르게 되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종신임기면 왕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다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뭘 얘기했어? 청교도 정신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독재 정치를 펼치면서 의회까지 해산해요. 에? 선생님, 이 크로멜이 의회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정책 권력을 얻을 땐 의회의 힘이 필요했지만 내가 이제는 거의 호국경으로서 지금의 대통령, 뭐 웬만한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나라를 운영하는데 의회에서 자꾸 이 태클을 걸잖아요. 야, 너네 집에 가! 라고 하면서 다 의회까지 해산해버려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금욕 정치를 가져갑니다. 음주, 도박. 선생님,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음주나 도박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서민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친척들 만나갖고 막 아주 막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그 게임도 다 금지시키고요. 성탄절도 금지시켜요. 극장도 금지야. 왜? 성경적인 요소를 옳지 않대.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해요. 야, 차라리 왕이 난 거 아니야? 왕이 할 때는 우리 최소한의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는 일만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 전체를 다 나라 국가 전체를 다 수도원화 시키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58년도에 크로멜이 죽어요. 그리고 크로멜은 사실 죽으면서요. 자신의 아들에게 호국경 자리를 물려줘요. 선생님, 그 왕이랑 다를 게 없는데?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아들은 좀 정치를 못하다 보니까 1년도 안 돼서 쫓겨나고 그렇고 나선 사람들이 야, 체제 한번 보자. 진짜 왕이 낫지 않아? 라고 하면서 크로멜 이후. 왜? 크로멜이 이렇게 너무나 강력한.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신앙이나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거는 이런 우리가 얘기들을 많이 하죠.
나에게는 철저하더라도 남에게는 관대해야 돼요. 근데 이 크롬웰은 어떻게 했죠? 남에게 너무 철저했어. 그걸 종교적 신념 같은 거. 종교적 신념은 나는 철저하더라도 남한테는 관대해야 되는 게 종교적 신념인데, 이 금욕 정치를, 특히 종교의 이름을 갖다 대면서 모든 전 국민에게 금욕을 강요하다 보니까 오히려 종교적 역효과가 나오게 돼요. 야,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까 야, 왕 체제가 나. 왕 있을 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삶이 팍팍하지 않았어. 라는 분위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항해법이죠. 영국 및 다른 나라의 식민지, 즉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 자라나고 생산되고 제조되는 물자들은 영국 혹은 영국에 자치하고 있는 지역이나 식민지에 수입할 경우 그것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주는 반드시 영국인이거나 영국 식민지인이어야 한다. 즉 여기서의 사실 핵심은 뭡니까? 네덜란드 금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와중에 어마어마한 금욕 정치로 불만이 많이 쌓이게 되자 찰스 2세의 아들입니다. 찰스 2세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걸 그래서 다시 왕체제도 돌아왔다 그래서 왕정복고라고 하죠. 근데 찰스 2세는요, 가톨릭 우대 정책을 펼칩니다. 가톨릭 우대 정책을 펼쳐요. 이 가톨릭 우대 정책을 펼치면서 전제 정치를 강화해요. 선생님 좀 특이한데요? 그렇죠. 당시 영국은 신교가 있고 구교가 있고 국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찰스 2세는 구교를 강요했던 거예요. 가톨릭을 우대해요. 그러면서 전제 정치를 강화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 신교나 영국 국교회가 또 부글부글해야 하나요? 하죠. 그렇게 되자 의회에서 이것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심사법. 심사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잘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1673년에 제정한 것으로서 비국교도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있는 이 심사법은 국교회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국 국교회가 중심에서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앞으로 영국의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국교도만 갈 수 있어요. 만약에 비국교도야. 그러니까 내가 비국교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구교나 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교나 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특히 여기에서 더 포인트는 왕이 가톨릭을 우대하다 보니까 구교들이었겠죠. 너네는 앞으로 공직 취임 못해. 지금 우리말로 하려면 뭐 5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지 못한다라든가 의사가 되지 못한다라든가 변호사가 되지 못한다라든가 고위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정 종교, 즉 국교도가 아닌 사람들은 올라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종교적 차별 아닌가요? 차별이죠.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는 위배되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이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심사법이에요. 이게 19세기나 가서 없어집니다. 꽤 봐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왕이 이 심사법 같은 거 만들었던 영국 국교회 사람들한테 탄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법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게 인신보호법이에요. 1679년도에. 왕이 함부로 혹은 국가 권력자가 함부로 자의적으로 사람들을 구속시킬 수 없다라는 법이에요. 이걸 인신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이 신사법과 인신보호법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찰스 2세 때 당시 의회에서 여러 계파가 싸움이 벌어졌었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게 토리당과 휘그당이에요. 토리당은 왕 중심의 지금의 보수당에 가깝고요. 휘그당은 의회 중심의 지금 당시에 이제 자유당. 뭐 지금은 이제 그 발전하면서 이제 노동당의 원하는 이 원류가 되는 것이 휘그당인데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여러분 저는 휘바람을 못 불거든요. 저는 혀 구조상 휘바람이 안 됩니다. 알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 나 20년 동안 연습했어. 30년 동안 연습했어. 안 돼. 어쨌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요때 휘바람을 내가 불면 얼마나 수업하기 더 좋을까? 휘 불어요. 제가 상당히 보수당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되게 좀 약간 자유당, 이렇게 약간 진보적인 자유당 이렇게 가깝습니까? 휘. 당연히 자유당이겠죠. 그래서 이게 자유당의 원료예요. 자유당. 그에 비해서 토리당은 보수당의 그 원료가 왜 왕 중심으로 가자 보니까 훨씬 더 이 보수적인 이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토리당과 휘그당이 나왔던 것이 바로 이 찰스 2세 때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찰스 2세의 동생이 왕이 되니 그가 제임스 2세예요. 제임스 2세의 별명은 뭐냐면요, 요크공입니다. 선생님 왜 요크공이에요? 그 제임스 2세가 왕이 되기 전에 귀족이었을 때
글을 불렀던 것이 요크공이에요. 요크공작. 이 요크공이 여러분이 아시는 그 도시를 만든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이냐? 여러분 그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가 어디겠습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 뉴욕, 뉴욕 만든 사람이야? 그래요. 맞아요. 원래 뉴욕은요, 지금의 뉴욕은 원래 네덜란드 사람들이 개척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뉴욕은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불렀어요. 암스테르담이 그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새로운 암스테르담이다. 그래서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불렸었는데 그것을 이 요크공이 그 당시 군사령관이었거든요. 가갖고 영국이 빼앗은 거야.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요크공이 새롭게 개척한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을 뭘로 불렸어요? 뉴욕으로 불린 거야. 선생님 대박인데요? 맞아요. 군사적으로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까지의 업적은 최고였어. 영국 입장에서 특히. 그래서 형한테 너무 잘 보이고 형 저 이런 능력도 있어요 해갖고 결과적으로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의 능력은 최악이었어. 어떤 점에서 그랬냐? 일단은 자기네 형처럼 가톨릭을 우대해요. 영국 국교에 인마 니네 죽었어 인마 이러고 그 전제 정치를 강화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이 찰스 2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세게 했지만 어느 정도 의회에 원래 여러분 정치를 타협의 예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세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받아주기도 하고 또 서로 공격하기도 하고 받아주기도 하고 이러한 서로 간의 이 접점, 타협의 접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임스 2세는 그런 게 없었던 거야. 군사 운영하듯이 정치를 해요. 야 심사법? 그런 게 어딨어 임마! 나 왕이야! 하면서 심사법도 없애버리고요. 인신보호법도 다 없애버려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자 제임스 2세를 의회 사람들이 중심돼서 제임스 2세를 내쫓습니다. 근데 제임스 2세가 내쫓기면서 어떻게 이 글을 쓰냐면 그런 글이 있어요. 신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자식들마저 나를 버렸나이다 라는 말을 해요. 선생님 왜 자식들마저 버리냐? 당시 의회 사람들도 너무 잔인해. 그럼 제임스 2세를 내쫓잖아요. 다시 그렇다고 공화정으로 갈 수는 없잖아. 공화정 크롬웰 때문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럼 다음 왕으로 누구 시키지? 이러고 있을 때 제임스 2세의 딸이 있었대요. 걔가 메리야. 이 메리의 남편, 즉 제임스 2세의 사위가 누구냐면 윌리엄이에요. 네덜란드 쪽에 그 세력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부르면 어때?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아빠를 내쫓고 딸과 사위를 왕으로 앉힐 계획을 당시에 영국 귀족들이 해요. 의회에서. 그래서 실제로 당신 나가시오 라고 하고 실제 내쫓고요. 내쫓고 나서 그 딸과 사위를 왕으로 앉혀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것도 서러운데 사실은 당시에 제임스 2세랑 메리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었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유교적 관념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거 좀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 그냥 무난하게 잘 진행됐대요. 그래서 이 제임스 2세를 내쫓고 메리 윌리엄을 앉추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명예혁명. 왜 명예혁명이라고 하냐? 제임스 2세를 내쫓을 때요. 피 한 방울 안 흘렸대요. 당신 이제 가시죠. 살려는 드릴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죠? 신이시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간 거야. 근데 혁명이 이루어졌는데 왕을 내쫓는 혁명까지 이루어졌는데 피 한 방울 안 흘리기도 했거든. 야 우린 진짜 명예스럽지 않냐? 명예혁명이야.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본인들 마음대로 붙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 찰스 2세가 나온다면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신사법과 인신보호법 제정. 그 다음에 토리당, 휘그당 이런 걸로 보통 많이 물어봤었고요. 제임스 2세는 신사법과 인신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오히려 의회의 반발이 더 나오게 되면서 그가 이제 내쫓기게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2세가 내쫓고 그의 딸과 사위가 공동 왕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린 그걸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1688년입니다. 1688년. 자, 모든 거엔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이제는 당시 의회 귀족들이 중심이 돼서 왕을 바꿨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계산서 다시 이들에게 내미는 거죠. 왕도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 영국의 왕이 되셨어. 근데 이제 계산합시다 하면서 귀족들이 계산서를 내보냅니다. 이게 권리장전이에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전에 있었던 권리청원의 내용보다 귀족들의 권한, 즉 귀족이 중심이 된 의회의 권한이
더 많아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당연히 많아졌죠. 당연히 많아졌죠. 그게 권리 장전입니다. 이제 영국에서의 영국 의회는 입법권을 의회가 가졌고요. 과세권을 의회가 가졌고요. 의회 안에 면책권도 있었고요. 의회 선거를 자유롭게 왕의 간섭 없이 할 수도 있게 되는 문서에 사인하라고 했더니 이 둘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게 권리 장전이에요. 명예혁명은 1688년이고요. 권리 장전은 1689년입니다. 다음 해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시민정부론, 로크의 시민정부론이 언제라고 했었죠? (1690년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로크의 사상이 명예혁명에 영향을 주진 않았던 거야. 왜? 명예혁명이 먼저 있었고 로크의 시민정부론이 그 뒤에 있었기 때문에. 요 연도를 예전에 한번 한 7, 8년 전쯤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명예혁명보다 1년 앞서서 있었던 게 1687년도에 있었던 게 뭐라고요? 프린키피아예요. 프린키피아. 그래서 이게 굳이 따져보자면 지금은 여러분이 연도까지 외우시는 건 의미가 없는데 프린키피아가 87년도에 있었고요. 88년도 명예혁명, 89년도 권리장전, 90년에 로크의 시민정부론이 있었어요. 이렇게 각 순서로 따지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명예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권리장전을 승인받게 되었다. 자, 그때부터 입헌 군주제의 기틀이 확립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왕은 있고요. 군주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정치는 누가 하죠? 의회에서 하는 것이죠. 그걸 입헌 군주제라고 합니다. 입헌 군주제, 입헌 군주제. 입헌 군주제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 뭐라고 했었죠? 공화제입니다. 공화제는 뭐죠? 왕의 없이 치러지는 정치 형태, 현대 정치 형태를 공화제라고 합니다. 공화제. 입헌 군주제는 군주가 있는 거예요. 군주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책 실권이 별로 없는 거지. 그런 체제를 입헌 군주제라고 합니다. 이들이 권리장전을 받는 메리와 윌리엄입니다. 딱 받아갖고 아 이건가요? 이거 사인하면 되나요? 딱 사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권리장전. 청원이 먼저 있었고 장전이 다음입니다. 권리 경찰청장님.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권리장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제1조. 국왕이 의회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위법이다. 국왕이 의회 승인 없이 의회가 승인하는 것보다 장기간에 걸쳐 또 의회가 승인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신민이 국왕에게 청원하는 것은 신민의 권리이므로 청원을 했다고 해서 투옥되고 소추되는 것은 위법이다. 의회 동의 없이 평화시에 왕국 내에서 군대를 징집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의회 선거는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의회 내 발언 및 토론 및 의사 진행의 자유는 의회 이외의 어떠한 법정이나 다른 장소에서 탄핵되거나 신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의회 권한이 훨씬 더 포괄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권리장전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권리청원은 뭐라고요? 우리 동의한 것 외에는 함부로 세금 못 걷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한다라고 해서 우리 잡아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 정도가 있는 게 권리청원이고, 그에 비해서 권리장전은 훨씬 더 의회 권한이 포괄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거, 이거 잘 체크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리와 윌리엄 다음에 되는 사람이 바로 앤 여왕이에요. 이 앤 여왕은 스코틀랜드를 병합합니다. 이건 역사상으로 참 큰일이었었죠. 그리고 이때 대영 제국이 확립되는 것이 앤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1707년 연합 왕국이 완성되는 것이 앤 여왕인데, 이 앤 여왕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후사를 두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실제 임신을 10번 넘게 합니다. 물론 그 중에 몇 번은 상상 임신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몇 명의 아이를 출산하기도 하는데 그들이 장성하게 다 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영아 단계에서 죽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후사 없이 죽게 돼요. 이때부터 영국은 상당히 좀 꼬이는, 왕위 계열 서열에서 꼬이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지 1세라는 사람이 54살의 왕이 돼요. 원래 조지 1세는요, 왕위 계승 서열이 50번째 바뀌었대요. 이게 영국은
죽게 되면 여러 명의 왕자나 왕족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누가 뭐 몇 순이냐 몇 순이냐 이게 다 정해져 있는데 조지 1세는 그 독일에서 오래 살았고요. 그리고 찰스 1세의 딸의 외손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사이에 수많은 왕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독일 지역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영어도 못해. 독일에서 샀으니까 독일어 잘했겠죠. 근데 독일어 잘하는 사람들 프랑스어는 좀 그렇게 잘한 경우가 많다대요. 근데 영국 왕인데 영어를 전혀 못해요. 독일어랑 프랑스어는 좀 했대. 그러니까 이러한 조지 1세가 왕이 되니까 이때부터 나왔던 말이 왕은 군림하나 당신 왕으로서 우리가 대우는 해드릴게.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전통이 나오게 됐대요. 이거 무슨 말이죠? 할 수가 없지. 할 때마다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야, 저 뭐래? 통역 듣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도 만약에 좀 젊은 나이에 왕이 됐으면 새롭게 언어를 배울 수라도 있을 텐데 54살에 지금의 54살보다 이 당시 54살이면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겁니다. 지금 말로 하자면 한 70살 정도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왕은 왕이야. 그러니까 군림은 할게. 그리고 당신 왕으로서 인정을 해드릴게. 그렇지만 우리 하는 정치 활동에 간섭을 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것이 이때부터 나오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 조지 1세가 왕이 되면서부터 어떤 왕조가 열리냐면 하노버 왕조가 열립니다. 하노버 왕조. 우리 어떤 왕조 있었죠? 우리가 엘리자베스 1세가 마지막으로 했었던 그때까지의 왕조를 우리는 튜더 왕조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웠던 제임스 1세부터 찰스 1세, 찰스 2세, 제임스 2세, 메리, 윌리엄, 앤 여왕까지 있었던 것을 스튜어트 왕조. 스튜어트 왕조. 그리고 그 다음에 하노버 왕조입니다. 하노버 왕조입니다.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자, 이렇게 조지 1세는 영어를 못하는 영국 왕이 되자 보니까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전통이 나오게 되었었고, 이때부터 내각 책임제. 뭐 내각 책임제가 지금 나타난 형태를 의원 내각제라고 하죠. 그 의원에서 실제 정치 형태를 완전히 다 하는 형태를 의원 내각제 내지는 내각 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 이후 영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원래 영국은 여기죠. 맞습니다. 여기입니다. 작은 섬에서 19세기에 나타나면서 영국의 종단 정책, 우리가 아시아 아프리카 민족운동할 때 했었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도. 이 당시에 그 영국령 인도 제국은요, 지금의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미얀마까지 다 포함된 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쪽에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 반도,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근데 여기만 있었습니까? 여기는 어떻고요? 예. 지금의 미국의 동부 지역, 그리고 캐나다 전체까지를 차지했던 데가 어디라고요? 대영제국. 그래서 당시의 대영제국을 뭐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질 수가 없지. 이게 전체 지구를 원래 이렇게 부가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것이니까 이쪽에 해가 질 때는 여긴 밤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해가 뜰 때는 여기에 있고요. 또 여기에 해가 질 때는 또 여기에 뜨고 하니까 이것이 해가 질 수가 없는 나라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영국혁명은요,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영국혁명은 두 개예요.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재불, 차리,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1세, 찰스 1세, 크로멜, 찰스 2세, 제임스 2세. 그 중에서도 여기 찰스 1세 때 뭐가 있었다고요? 권리 청원과 청교도 혁명이 이때 있었고요. 그리고 제임스 2세를 내쫓을 때 명예혁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 왕이었던 메리와 윌리엄이 권리 장전을 승인했다. 이 포인트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여기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 바탕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문제 풀면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문제가 그냥 처음에 나와버렸네요. 2023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국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으래요. 여러분, 앞으로 영국 파트 문제가 나오면 써놓고 시작하세요. 재불, 차리,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먼저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우리는 종교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왕과 전쟁을 벌였다. 전쟁을 벌였다네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대요. 지난 세월 자의적 과세를 일삼던 국왕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죄 없는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하였고 여기에 왕당파가 동조하면서 우리의 종교와 자유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내전 중에도 우리는 평화를 위한 제안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국왕은 이를 거부하였고 신과 신에게 충직한 자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결국 국왕을 처형하였고 영국에서 왕정을 무너뜨렸대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국왕, 처형된 국왕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찰스 1세를 얘기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찰스 1세와 관련된 거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권리, 청원이 제출되었다. 이거 어떻게 기억하면 되죠? 앞에가 다 권리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도 권리입니다. 권리, 청장님. 청장.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권리, 청원, 권리, 장전. 찰스 1세 권리, 청원 맞네요. 정답 1번이네요. 됐죠? 예,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꼭 이렇게 푸세요. 여러분 이거 머릿속, 왜 그러냐면 이 이름들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 그냥 머릿속으로 풀다 보면 헷갈릴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 크로멜이 항해법을 공포하였다. 이때죠. 신사법과 인신보호법이 제정되었던 건 찰스 2세 때입니다. 맞죠? 찰스 2세.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인지세가 부과되었다. 요거는요, 여러분 18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은 다 17세기 1600 몇 년 요때죠. 통일법이 반포되어 영국 국교회가 확립되었다. 헬수하면 L 통 나온다. 엘리자베스 1세의 통일령 기억나십니까? 이거 언제였더라? 1559년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2018년 대수능 문제입니다.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네덜란드에 계신 윌리엄 공에게 지금 잉글랜드인들은 종교,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가해 행태에 대해 불만이 가득 차 있대요. 그리고 왕국 전체에 걸쳐 열의 9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께서 잉글랜드에 상륙하시면 틀림없이 대부분의 귀족과 젠틀리는 위협을 무릅쓰고 가해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특히 네덜란드에 계신 윌리엄 공에게 당신 오기만 하면 우리가 다 준비해 있다. 오기만 해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죠? 그러면 가를 쫓아내야 되는데 제불, 찰이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 자, 제임스 2세 다음에 나오는 게 메리와 윌리엄 아닙니까? 요 윌리엄이 요 윌리엄이잖아요. 그러면 요 가 국왕은 누굴까요? 제임스 2세를 얘기하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볼까요? 친가톨릭 정책을 펼치며 비국교도를 등용했습니까? 했죠. 그것에 대한 불만으로 나왔던 것이 바로 이 명예혁명이거든요. 맞아요. 요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의 핵심은 친가톨릭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스튜어트 왕조를 열고 왕권 신수를 옹호했던 인물은 제임스 1세. 헷갈린다니까 이게 말로 풀려면 제임스 1세, 제임스 2세 이렇게 나오니까. 스코틀랜드를 합병하여 연합왕국을 수립했던 것은 누구예요? 앤 여왕. 의회 해산 이후 11년간 전제정치를 단행했던 건 찰스 1세. 청교도 윤리에 따른 금욕적 독재 정치를 펼쳤던 인물은 크로멜.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요, 선지들이 다 여기에서 나왔어. 네,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이기도 했고요. 자,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21년 6월 모평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파 지도자 가에 대해 말해보자. 왕당파와의 내전에서 승리하여 찰스 1세를 처형하여 공화정 수립에 기여했대. 자, 집권 후에는 의회를 해산하고 청교도주의에 입각한 독재 정치로 국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가 누굽니까? 로멜 크로멜이죠. 항해법을 공포하였다. 맞네요. 자, 크로멜이 나온다라면 항해법 공포, 아일랜드 원정, 스코틀랜드 원정, 항해법, 그 다음에 호국경 자리에 올랐다. 이런 것들이겠죠. 파리 꼬민을 진압하였다. 파리 꼬민은요, 1871년 19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크로멜과는 전혀 관련 없어요. 크로멜은 17세기 인물이죠. 대륙봉쇄령을 선포했던 것은 나폴레옹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테르미도로 반동으로 시각했다. 이게 다다음 강에 자세히 배울 텐데요. 피를 부르는 사나이 로베스 피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사법과 인신보호법 제정을 주도하였다라고 하는데, 신사법과 인신보호법은 크로멜 사후인 찰스
2세 때의 의회에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신사법과 인신보호법이죠. 크로멜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21년 수능 문제입니다. 정말로 최근에 이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보겠습니다. 밑줄 친 대립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요. 친구야, 잘 지내고 있는가? 요즘 런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전하고자 글을 쓰네. 이곳의 상황은 날로 어수선해지고 있다네. 자네도 알다시피 20여 년 전 선왕의 즉위와 함께 왕정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아, 왕정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어디죠? 제불, 차리,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있죠? 찰스 1세, 제임스 1세, 크로멜, 찰스 2세, 제임스 2세인데 이때 왕정복구라고 하는 건 이때입니다. 그렇죠? 왕이 없어졌다가 다시 등장했잖아요. 왕정복구, 찰스 2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20여 년 전 선왕이라고 하니까 아, 지금 왕 앞에 왕정복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 왕은 제임스 2세겠네요. 그렇죠? 왕정복구는 찰스 2세. 그리고 선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현재 왕은 제임스 2세입니다. 자, 그런데 선왕은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정책을 펼쳤지만 의회가 신사법을 제정하자 결국 이를 수용했지. 그런데 지금의 국왕, 제임스 2세를 말합니다. 국왕은 그렇지 않다네. 의회를 무시하고 선왕 시절에 제정된 그 법령들을 폐지하려고 한다네. 라고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고요. 쭉 내려오겠습니다. 자, 지난 11월에는 의회가 휴회되는 명령을 내리고 선서를 하지 않은 자들을 관료로 임명했다는 건 국왕과 의회의 대립이 더 심해지는 듯하여 걱정이라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임스 2세 때의 대립의 영향으로 나왔던 것은 명예혁명이라든가 아니면 권리 장전의 승인 뭐 이런 걸로 나올 수 있겠죠. 영향이니까. 스튜어트 왕조가 개창되었다. 스튜어트 왕조 개창은 누구요? 제임스 1세입니다. 크로멜이 호국경에 취임했던 건 그 전의 일이고요. 헨리 8세의 수장법은 여러분 한참 전입니다. 1534년이에요. 찰스 1세가 권리 청원을 승인했다. 요때고요. 메리와 윌리엄이 공동 왕으로 추대되었다. 이거네요. 뭐 정답 5번.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문제 푸니까 어떻습니까? 풀만하죠. 당연히. 요거 반드시 쓰고 제불 차리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쓰고 가주시면 편안하게 앞으로 문제 다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강에는요. 미국 혁명으로 우리 더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에 뵐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